북극 넘버원 TV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특별한 곳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한반도의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군사 완충지대입니다. 이름은 비무장지대지만 실제로는 남북한이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군사 긴장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처 DMZ가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명의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토 면적의 겨우 1.6%에 불과한 이 좁은 땅에 대한민국 전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38%가 살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사냥, 수달, 두루미까지 한반도에서 사라질 뻔한 생명들이 DMZ에서 다시 숨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이 어떻게 생태계의 천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70년이 넘도록 이 정전 상태를 평화롭게 유지해왔을까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DMZ를 둘러싼 주권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DMZ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DMZ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3년간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전쟁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전이 아닌 정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었죠. 이날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약 248km에 달하는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습니다. 200m 간격으로 1292개의 말뚝이 박혔고 이 말뚝들을 이은 가상의 선이 바로 군사 분계선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907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합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과 달리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DMZ 내부에는 총기와 무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바로 남쪽과 북쪽 경계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이 두 선 사이의 공간이 바로 DMZ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DMZ는 단순한 군사 완충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전협정 제1조는 이곳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규정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DMZ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70년 넘게 정전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 번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군사 분계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며 생태계의 보고가 된 땅, 이것이 바로 한반도 DMZ의 특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정전 체제를 7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평화를 향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953년 정전 직후 DMZ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투로 숲은 불타버렸고 땅은 포탄 구덩이로 뒤덮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을도 동물들의 보금자리도 모두 파괴되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DMZ는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결과 DMZ 일원에는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곤충류 2,954종, 식물 1,926종, 조류 277종, 포유류 47종입니다. 더 놀라운 건 멸종위기 야생생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멸종위기종 267종 중 101종, 무려 38%가 DMZ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6%에 불과한 땅에 멸종위기종의 38%가 모여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DMZ가 한국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멸종위기 1급 생물만 해도 18종이 확인됩니다. 사양누루, 수달, 사냥, 반달가슴곰 같은 포유류와 검독수리, 노랑부리백로 같은 조류들입니다. 특히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DMZ를 세계적으로 중요한 월동지로 삼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수천 마리의 두루미들이 철원평야에 내려앉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주목하는 자연의 경이입니다. 2020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DMZ 무인 생태 조사 카메라에 반달가슴곰 새끼가 20년 만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곰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넘어 DMZ에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밀렵과 서식지 훼손으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반달가슴곰이 DMZ에서 새끼를 낳고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DMZ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DMZ가 완벽한 원시림은 아닙니다. 군사작전과 산불로 인한 교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교란이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초본식물이 자라고 그것을 먹기 위해 초식동물이 모여들고 초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육식동물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종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생태학자들은 DMZ를 전쟁이 만든 평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남긴 상처가 70년의 시간을 거쳐 생명의 폭우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DMZ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온 건,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온 것이 오늘날 이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70년 넘게 정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전협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력, 한미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DMZ를 따라 배치된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첨단 감시 장비, 강력한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무장한 장병들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철책선, 그 뒤에 배치된 전방 감시 초소들,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DMZ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주권 문제입니다. 현재 DMZ 출입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 군사령부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모두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른바 DMZ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전협정 서문에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화적 이용까지 유엔사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 군사령부는 12월 17일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 군사령 간의 책임이라며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유엔사가 특정 국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땅인 DMZ에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들어가려 해도 외국 군사 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협조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72년간 정전협정을 수호해온 유엔사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땅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주권 국가로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국제법과 협력의 틀 안에서 자국의 주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국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DMZ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3년 전쟁의 상처로 시작된 이곳이 어떻게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태계의 보고로 재탄생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DMZ는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세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DMZ는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숙하게 위기를 관리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한미동맹을 통한 국제적 지지,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추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왔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이 DMZ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DMZ는 자연 회복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에서 70년 만에 5,929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38%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DMZ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보호 지역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DMZ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줍니다. 최근 DMZ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자국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법의 틀 안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국가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자연을 보호하며 주권을 행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DMZ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DMZ 평화의 길이 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된 것은 그 시작입니다. 철원, 고성, 파주 등지에서 시민들이 DMZ 일부 구역을 걸으며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언젠가 남북이 완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날이 온다면 DMZ는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과 평화의 상징으로 완전히 거듭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DMZ의 생태계를 보존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DMZ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과거, 생태계를 지키며 주권을 추구하는 현재, 그리고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미래를 말입니다. DMZ는 단순한 군사 분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며 자연에 대한 존중이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이 땅이 지금은 수천 종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은 끝낼 수 있고 자연은 회복될 수 있으며 평화는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DMZ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